안녕하십니까, 박병욱입니다. 저는 이틀 전에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. 우리 그 민주당의 그 31분의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죠. 굉장한 용기를 필요한 일인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. 우선 당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당내 여건이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그뭐 굉장히 중요한 특혜였으니까 그걸 포기를 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겠죠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우리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새롭게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당으로 탄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. 그리고 일단은 또 우리 국민들이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조그맣게 문틈으로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. 감사한 일입니다.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어제 그 우리 장기표 선생의 이제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186개의 특혜 폐지 운동 여기에는 아직은 못 미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우리 31분의 그 분들이 기왕 용기를 내셨으니까 정말로 멋있게 그 나머지 특권도 폐지하겠다. 그리고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앞으로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. 그러면 이분들은 바로 내년에 뭐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든 전부 다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. 어디 지에 나오든 반드시 그분들은 그 다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. 그러나 그 뭐 독재 시대 때 군사정권 때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어떤 그 통치자들의 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 이건 지금은 이제 당연히 없어지는 게 맞고요. 그래서 저는 여하튼 요 근래 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 선언하신 분들에게 그 용기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기왕 용기를 내셨으니까 186개 특권도 포기하겠다. 그렇다면 그분들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바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분명히 그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뭐 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내부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의힘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내고 또 같이 의논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여당인데 여당은 참 민주당에서 저런 그 발표를 했는데 우리 당은 그 정도가 아니다. 정말로 이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뭐 그 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뭐 90% 이상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. 그런데 받들어서 우리는 186개 특권 폐지를 전면 포기하겠다라고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의힘은 장기표 선생이 국민의힘 당원인지 모르겠습니다. 내년에는 이분을 그 공천 뭐 위원장이라고 그럽니까? 그걸 책임을 지는 분으로 모셔서 그걸 이제 의원들은 분명히 국민의힘 현재 의원들은 특권 포기를 선언하시겠죠. 그분도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그렇지만 또 그분들뿐만 아니고 내년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도
특권 폐지를 지지하는, 선언하는, 지금부터라도 선언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특권 포기 선언은 반드시 올 안에 그 선언하신 분들, 지금 당내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분께서 그건 바로 올 안에 완전하게 법률적으로도 뭐 그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부분을 전부 다 원위치로 돌리는 그러한 것을 결정해 줘야 될 것입니다. 국민에 대한 그 어떤 성이고, 실은 정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정상적으로. 뭐 어제 잠깐 뭐 이렇게 장기표 선생이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발표들을 하시는 것 보니까 저렇게 많은 특권이, 저렇게 참 국민들의 생활하는 균형이 맞지 않는 특권이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번 기왕이 이런 운동이 나서고 운동이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고, 또 일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선언하셨으니까 이번에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 21대 국회가 지금까지 내려온 국회의원들의 그 구성 기간에서 가장 참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.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. 미국 대통령들의 퇴임 후의 어떤 대우를 보니까 뭐 5년이던가요? 5년 동안 뭐 이렇게 자리에 있을 때 50%를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지급되지 않는 걸로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셨다 하면은 뭐 이제 연금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, 저번에 그 신고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윤 대통령님도 한 뭐 77회인가 신고해 하셨던가요? 국회의원들은 35억이고, 그래서 그 정도면은 퇴임에 충분히 사시지 않겠는가. 단지 현재 지금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실 때는 저는 뭐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치밀하게 경호하고 그 안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내에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통령의 어떤 거리나 유고는 국가에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역할을 훌륭하게 마치고 내려오시면은 그 다음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와가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 공적을 길에서 뭔가 한번 만들어 드리자, 이런 건 괜찮은데 그걸 어떤 뭐 법률로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무슨 많은 경호원들을 배치한다든가 어디다 뭐 큰 성처럼 뭐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특권 아닙니까? 특혜 아닙니까? 뭐 특별한 계급의 형성 아니겠습니까?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인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5년 동안 봉사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할 때는 대통령의 자리란 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정말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경호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드려야 되겠죠. 그러나 그 직이 딱 끝나면은 완전하게 일반 국민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남았으면 좋겠어요. 그걸 저는 간곡하게 한번 우리 그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. 그걸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특혜원 폐지하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미적거리고 있는데 먼저 대통령께서 나는 퇴임 후에 반드시 우리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겠다, 돌아가겠다. 그 용기를 이번에 청와대를 비우고 용산으로 가신 것처럼 그런 용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고위 공직자들
특히나 공기업 뭐 이렇게 맡은 관련자들, 이 사람들한테도 일반적인 대응 그렇게 해줘야지. 무슨 그렇게 뭐 선거 때 지지하고 뭐 한 사람들 그쪽으로 보내면 그 정관예우 아닙니까? 그리고 법정에서도 정관예우가 반드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, 그런 부분까지 모두 한번 정말로 정상적으로 국가의 기관들을 갖다가 돌려놓으시려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그걸 한번 발표하시는 게 정말로 가장 큰 촉매제가 될 것이다.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.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가장 문제가 이 국회의원들한테 특혜를 주다 보니까 계속 하기를 원하고, 그 특혜로 인해서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, 더부살이 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맹종을 하는 거죠. 이건 뭐 지금 언론이나 다른 데 통해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? 선출직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. 그런 거 바로 잡으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특혜 그거 갖다가 반드시 없애야 되고,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그러한 그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반드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됩니다. 그래야만이 지금 그 데모하고 있는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총 산하의 무슨 그 정교조라든가 모든 단체들도 대통령께서도 저런 결심을 하시는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. 그래가지고 막 힘으로 밀어서 주저앉힐 야 되는 부분도 있죠, 솔직히. 그런데 그렇게 먼저 설선하야 또 나중에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이래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또 어떤 모든 것이 국민들이 존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,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. 그게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,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, 또 이 좋은 세상에 자녀들도 많이 갖게 되고,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,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뭐 특권이라든가 이것도 다 양보를 하고 내놓고, 우리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겠다. 결심을 하고 그걸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보이면은 뭐 억지로 떠밀어서 뭐 결혼시키고 출생하고 뭐 집 지어주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. 우리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. 이래 우리 2세 자녀들도 출산해도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자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물론 이제 지금 그 참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참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오기까지는 물론 우리 정치 지도자들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역할을 하셨죠. 한 번 더 나아가서 기왕에 하신 김에 우리 21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정말로 좋은 21대 국회의원으로 하신 분들 대단했던 분들이다. 그분들이 그 참 많은 특권을 싹 정리를 하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. 또한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중차대한 대통령의 업무를 잘 수행을 하시고 일반 국민으로 돌아오셔서 그다음에 모든 공직자들의 기감이 됨으로써 국가 전체가 깨끗해지는,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참 국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이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정말로 애들 웃음소리가 전국에서 들리는
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중대한 결심을 하셨다. 정말로 존경스러운 대통령이었다.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결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참 나를 위해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꿈을 꾸고자 하는 박병우입니다. 감사합니다.